반갑습니다. 대기업 양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분기 실적 전망이 나온 기업입니다. 마녀공장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체크해 보면서요, 이 약해진 일본 매출은 어떻게 메꾸면서 국내외적으로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이 사업 하반기의 움직임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면서요, 마녀공장 더뎠던 만큼 강하게 하반기에는 움직여 줄 수 있는지 주가의 흐름까지 체크해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요, 지난 1분기 실적에서 일본이 계속된 이 매출 비중 50%를 넘겼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매출 비중 이번 1분기에 40%까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이 국가적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특히 미국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아무래도 하반기까지 미국에서의 성장성을 더욱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러한 흐름들 그리고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의 하반기에 이 사업 방향은 어떨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요, 전체적인 이 2분기 실적 340억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전체 이 전년 동기 대비 36%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모두 고른 성장이 나타남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 효과도 동반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 눈높이, 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사는 합리적인 가격과 클린 기능성 뷰티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클렌징과 토너, 세럼, 선크림 이런 주요 스킨케어 제품들의 충성 고객이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동사는 올해 회화 확장을 주력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의 채널 확장이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봤고요. 우리 영업이익에서도 올해 2분기에서는 6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4%의 증가율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이 분기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할 것 없이 해외에서의 성장률도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의 움직임, 매출 비중과 매출액에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을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작년보다도 좋아지는 흐름세로 전체적인 매출 비중이 좀 고르게 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국내는 물론이고요. 이 일본은 내년쯤 다시금 회복하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고, 미국에서의 성장과 중국에서도 성장 시대가 나타나면서 유럽에서의 매출도 어느 정도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 면에서도요, 이 미국이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자, 일본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이 중국 같은 부분에서도 올해 들어서는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이 국내에서의 움직임도 계속 꾸준하게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부 다 모두 고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이 H&B 매출로 이 신제품의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내고항의 판매 호조로 성장이 더해졌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력 온라인 채널 입점 등을 통해서 외형 확대 추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해외에서는요, 미국, 중국, 유럽 이 두루 호조세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매출 3배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 이 클렌징 부분에서 베스트셀러 상위 랭킹이 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강화되고, 오프라인 신규 채널 입점이 본격화되면서 코스트코 300개 매장, 얼타 600개 매장이 2분기에 입점된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죠. 특히 코스트코의 입점 효과가 강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는 아직은 초도 물량이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물량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감소한 흐름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온라인에서의 채널이 굉장히 부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삐아나 그리고 다른 색조 브랜드들도요. 이 2021년과 2022년도 일본에서는 온라인에서의 한국 화장품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셌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적으로는 다 오프라인으로서의 채널을 변화해 가고 있고 오프라인 채널을 확장시키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일본에서 마녀 공장도 그래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온라인 시장이 감소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영향을 받아서 온라인에서의 채널이 부진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점점 매장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일본에서 이 매장당 매출액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아직은 채널이 1000개 정도 침투해 있지만 하반기에는 신규 채널 입점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중국과 유럽 모두 공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난해 클렌징 오일이 새로 런칭을 하면서 이 신제품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 외형 확대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고른 흐름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확대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해서 드리자면 미국에서는 온오프라인 전체적인 강세, 일본은 온라인은 효율성을 높이는 가운데 오프라인 채널 확장 초입 단계로 이 모멘텀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카테고리 확장과 유럽은 진출 국가 확대 등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마녀공장은 국내와 해외 점유율 모두 동시 확장이 되면서 기업 가치가 상승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2분기 아직 전망치이긴 하지만요. 2분기와 그리고 하반기의 전체적인 실적과 이 사업 모멘텀 계속 확인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도 투자하고 있는 이 K뷰티 수혜주로 계속 부각되면서 미국에서의 성장성을 계속 높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도 2분기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런 흐름을 가져갈고 반응을 어떻게 보일지 계속 체크해가는 부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녀공장이 이 부진한 일본에서의 실적을 좀 메꾸기 위해서 마스크팩 시트를 이 일본에 런칭한다고 합니다. 이 땡스베리 마스크팩은요, 지난 5월 국내에 출시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고품질 하동 녹차와 스티트리시카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진정과 이 수분 케어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피부 진정에 굉장히 좋은 비타민이 풍부한 라즈베리나 스트로베리 등 이 5가지 베리 성분이 들어있어서 땡스베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여름철 얼굴이 많이 달아오르고 열감이 느껴지는 요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제품이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지역, 다른 브랜드에서도 주력 제품들보다 수딩 마스크팩이 잘 나가는 현재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일본에서 한국 마스크팩에 대한 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마녀공장이 이런 흐름을 잘 잡아서 이 땡스 그린티 마스크 시트를 일본에 런칭함으로써 추가적인 다시 이 열두 사업을 확장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전망치는 굉장히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지만 일본에서 다시 한번 이 재기를 보여주면서 회복하는 매출의 구간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시자면요. 오늘 금일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얘기가 함께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흐름세를 보여줬지만요. 현재로서는 다시금 하락 조정의 움직임을 가다주고 있습니다. 계속 등락폭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요. 이 수급과 거래량 면에서 아직 부족하고 1분기만큼의 거래량이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2분기 실적과 그리고 하반기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에 따라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파악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고점 올리고 저점을 또한 올리는 흐름대로서 우상향의 움직임은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그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안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과 수급 좀 붙어주면서 현재보다는 변동폭이 크게 주가의 움직임을 기대해보는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이슈들과 그리고 실적 그리고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 제가 빠르게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이 마녀공장에 대한 투자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투자하실 때 항상 거래량과 수급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주의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녀공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